로마 진영에서는 파비우스가 조용히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었어. 한니발은 강력한 적이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야. 굶주리고 지치고 결국 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돼.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말이지. 그 말은 병사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 그들은 이제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 한니발이 먼저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 캄파니아 평야 위의 전투는 칼과 창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이란 무기가 더 강력하다는 걸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 한니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앞에 놓인 싸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를 점점 깨닫고 있었지. 승리는 언제나 아름답지 않아. 한니발은 작게 중얼거렸어. 병사들의 작은 불평과 의심, 어린 눈빛이 뒤에서 그를 쫓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양측 모두 쉽지 않은 승부였지. 어느 쪽이든 결국엔 시간의 힘을 누가 견디고 누가 이 악착 같은 싸움을 이겨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테니까. 한니발과 로마 사이의 이 무언의 전쟁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어. 기원전 215년의 늦여름,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평야를 지나 다시 먼 에스파냐의 거칠고 메마른 고지까지 이어졌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전장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위에서 교차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흔들고 있었지. 로마와 카르타고, 한니발과 코르넬리우스 형제. 각각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어. 어느 한쪽에서 균형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위험해지는 기묘하고 잔인한 균형 위에 서 있었지. 한니발의 이탈리아 진영. 늦여름 햇살은 이미 식량을 말리고 병사들의 지친 얼굴 위를 무겁게 눌렀어. 알프스를 넘어 이 땅에 도착한 지 몇 해, 병사들의 눈빛에선 이제 희망보단 불안과 초조함이 더 크게 번졌지. 병사들 사이에선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번졌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보급로도 끊기고 우리 뒤에 에스파냐에서도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 들리는데. 한니발도 알고 있었어. 에스파냐에서 자신을 지원하는 하스드루발과 마고가 로마군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닿았지.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생각했어. 로마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탈리아에서 고립된 우리는 천천히 질식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어. 여기서 주춤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 그 모든 승리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것이니까. 같은 시간 먼 에스파냐 고지에선 코르넬리우스 형제가 카르타고군을 압박하고 있었어. 황토빛 고원과 협곡 사이로 로마 병사들이 방패와 창을 들고 밀고 들어갔지. 하스드루발은 병력을 최대한 결집해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로마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규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 여길 놓치면 형님 한니발의 전선은 무너진다. 하스드루발의 부관이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병사들은 지치고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어. 반면 로마군은 침착히 언덕과 협곡의 길목을 장악하며 카르타고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 코르넬리우스 형제 중 형인 푸블리우스는 황토빛 협곡 위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어. 한니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보급 없이는 버티지 못할 거야. 우리의 전투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전투가 이탈리아 전선의 운명도 결정할 거야. 이처럼 두 전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맞물려 돌아갔어. 에스파냐에서 로마가 승기를 잡으면 한니발은 고립됐고, 한니발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도시들을 점령하면 에스파냐의 로마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한니발은 캄파니아 평야의 작은 항구 도시를 바라보며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어. 바다에서의 지원로가 뚫리면 다시금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로마군이 지키는 이 도시를 점령하는 건 쉽지 않았어. 한니발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지. 성벽 너머엔 로마가 버티고 있지만 이곳을 얻어야만 우리가 버틸 수 있어.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한니발의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나 창과 방패를 다시 들었어. 몸은 무겁고 마음은 초조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한니발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한편 에스파냐에선 카르타고군이 로마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 코르넬리우스 형제의 군단은 로마의 깃발을 언덕 위에 꽂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에스파냐는 거의 로마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있었지. 로마군 병사들은 승리에 환호했지만 형제는 신중하게 말했어. 여기서 승리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한니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로마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의 전쟁은 단지 두 지역만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두 강대국이 목숨을 건 생존 경쟁이었어. 하나의 전장에서의 작은 승리나 패배가 다른 곳으로 빠르게 전파돼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으니까. 한니발은 캄파니아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어. 에스파냐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린 아직 싸울 힘이 있어.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아. 전쟁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혀갔어. 로마와 카르타고는 이렇게 지중해 전역에서 얽히고 설킨 채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지. 결국 이 두 전선의 연결고리는 생존이라는 공통된 목표였어. 한니발도 로마도 각각의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체의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 작은 도시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탈리아와 에스파냐를 묶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서로가 벌이는 치열한 싸움이었으니까 전쟁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칼과 창뿐 아니라 보급과 민심, 심리전까지 모두가 얽혀 있었어. 이 복잡한 전쟁 속에서 한니발과 로마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흐름은 결국 누군가가 먼저 지치고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운명이었지. 이제 모든 건 어느 쪽이 먼저 이 길 위에서 쓰러지느냐에 달려 있었어. 그 순간까지 이 지독한 전쟁은 계속될 거야. 늦어름의 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평원 위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어. 전장은 고요했지만 여전히 따스한 피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떠돌고 있었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어렴풋한 붉은 빛이 번지며 마치 이 땅을 적셨던 피를 기억이라도 하는 듯 마지막 빛을 비추었어. 한니발의 진영에는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지. 텐트 안에서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한니발은 낮게 지도를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어. 그의 계획은 늘 완벽에 가까웠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크게 흔들렸지. 바로 로마의 노예 군단 때문이었어. 그가 바라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으니까. 몇 시간 전 카르타고의 제2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진영은 충격에 빠졌어. 더 충격적인 건 상대가 정규 로마군이 아닌 그라쿠스가 지휘하는 노예 군단이었다는 점이었지. 한니발 옆에 있던 부관 마그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장군, 어떻게 이런 일이... 로마가 노예까지 전선에 내세운다면 이제 이 전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한니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전쟁은 이제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야. 자유와 노예, 권리와 억압이 뒤엉킨 이탈리아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군. 그가 머리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 마그발은 낮게 물었지. 그라쿠스의 군단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로마 편일까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움직일까요? 한니발은 고개를 저었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길을 찾으려 할 거야. 로마든 우리든 쉽게 손잡진 않겠지. 같은 시각 조금 떨어진 언덕 위 로마군 진영에서도 긴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 지휘관 파비우스는 촛불 아래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낮게 말했어. 이제 문제는 한니발만이 아니다. 그라쿠스의 노예 군단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저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짐작할 수 없어 불안하군.
장교 하나가 급히 말을 덧붙였지. 지금은 그들이 우리 편에 서 있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그들의 의지가 로마의 통제 아래 계속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파비우스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 노예 군단이 한니발을 꺾은 건 다행이지만 그라쿠스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야. 자유를 맛본 그들이 스스로 또 다른 길을 걸으려 하면 전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어. 그 순간 로마 원로원에서도 긴급 회의가 진행되었지. 원로원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나이든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질문을 던졌어. 노예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로마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의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 지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노예들이 일어나면 로마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로원의 차가운 돌벽에 침묵이 내려앉았어. 그들의 침묵 속에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지.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느꼈으니까. 노예 군단이 있던 전장 위, 그라쿠스는 병사들 사이를 걸으며 부상병들에게 말을 건넸어. 병사들의 눈엔 아직도 흥분과 두려움이 공존했지. 한 병사가 부상당한 다리를 움켜쥐며 물었어. 장군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가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는 진짜입니까? 그라쿠스는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지. 우리 손으로 쟁취한 자유다. 누구도 쉽게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어.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로마군의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힘을 가진 군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지. 이렇게 이탈리아 땅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어. 한니발은 점점 더 고립됐고 로마는 이 새로운 변수와 함께 살아가야 했지. 에스파냐 전선의 카르타고군은 무너지며 한니발의 병사들에게도 불안감이 번졌어. 전쟁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었어. 노예 군단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며 로마와 한니발 모두 새로운 싸움을 맞이하고 있었지. 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만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까지 살펴보아야 했으니까 결국 이 전쟁은 단지 로마와 카르타고의 충돌만이 아니라 자유와 억압, 권리와 복종이라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투쟁이기도 했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고 모두가 그 안에서 생존과 승리를 위한 필사적인 선택을 해야 했지. 달빛 아래 전장은 다시금 고요했지만 침묵 아래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어. 한니발, 그라쿠스, 로마 원로원, 병사들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긴 밤을 보내고 있었지. 이 침묵 속에서 역사는 다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갈림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어. 기원전 215년 봄 따뜻한 바람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남부 카푸와 평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하지만 그 평온한 바람 아래에는 긴장감과 공포, 지친 병사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지. 대지 위에선 피와 땀으로 얼룩진 행군이 계속되고 있었고 병사들은 녹슬고 갈라진 갑옷을 입고 무겁게 발을 내딛었어. 그들은 오랫동안 전투를 벌였고 싸우고 또 싸우며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지. 한니발은 고지대 위에서 진영을 내려다보며 병사들을 가만히 응시했어. 피로와 초조함에 짓눌린 병사들의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깊이 드리워졌지. 얼마 전 에스파냐에서 지원군을 보내기로 했던 동생 하스드루발이 코르넬리우스 형제의 로마군에 밀려난 탓에 그는 더 고립된 상황에 처했어. 보급로가 막히자 병사들의 배고픔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지. 장군님,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기병대장 마그발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 우린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만 지쳐가고 있어요. 한니발은 잠시 침묵하며 멀리 타란토 항구 도시를 응시했어. 그의 눈엔 저 도시의 성벽과 그 뒤로 펼쳐진 푸른 지중해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어왔지. 대여 이상 여길 돌아다닐 순 없어. 우리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면 굶어 죽거나 로마의 덫에 걸릴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사들에게 분명히 들렸어. 지친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봤지. 타란토를 손에 넣어야 해. 그곳의 항구만 장악하면 보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린 다시 숨을 쉬고 이탈리아에서 계속 싸울 수 있을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 그들은 이미 무수한 전투로 지쳤지만 타란토를 차지하면 어쩌면 숨통이 트일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타란토는 단단한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 게다가 뒤쪽에선 노예군단을 이끄는 그라쿠스가 끊임없이 카르타고군을 괴롭히고 있었지. 한니발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작게 중얼거렸어. 적이 많군. 그는 곁에 있는 마그발에게 속삭였지. 그라쿠스의 군단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유를 지킬 자들이야. 우리가 저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서 우리를 물어뜯을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사 한 명이 허겁지겁 다가왔어. 장군님, 후방에서 또 습격입니다. 그라쿠스의 노예 군단이 밤사이에 또다시 기습을 감행한 거야. 한니발은 낮게 욕설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로마군만 상대하면 됐지만 지금은 노예 군단과 지역 게릴라들까지도 상대해야 했으니까. 병사들은 밤낮 없는 교전에 지쳐갔고 밤이면 야습을 두려워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어. 밤마다 울려 퍼지는 허위 경고 나팔과 소란스러운 적의 외침은 병사들을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렸지. 다음 날 아침 한니발은 언덕 위에 병력을 정렬시키고 타란토의 성벽을 바라봤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 오늘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 타란토를 공격한다. 저 성벽 뒤엔 로마의 숨통을 조이는 길이 있다. 성공하면 우리의 승리는 다시 시작될 거다.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칼과 창을 들어 올렸어. 성벽에 접근하자 위에서 로마군의 화살과 돌이 쏟아졌지. 전열이 뒤엉키며 병사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 하지만 한니발의 군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 목숨을 걸고 성벽에 붙은 사다리를 오르고 함성과 비명이 뒤엉킨 가운데 성벽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지. 성벽이 뚫리자 병사들은 물밀듯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 로마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한니발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갈망하며 그들의 방패와 창을 휘둘렀지. 결국 도시의 수비는 무너졌고 타란토의 항구가 마침내 한니발의 손에 떨어졌어. 그러나 한니발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 그는 항구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지. 이게 끝이 아니야. 로마는 절대로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저 멀리 에스파냐 산맥을 바라보며 어두워졌어. 그곳에서의 패배가 자신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있는지 절감했으니까. 그 시각 로마 원로원에서는 타란토의 함락 소식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 하지만 그라쿠스가 이끄는 노예 군단이 계속 카르타고군의 후방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로마에도 뜻밖의 위안이었지. 파비우스는 낮게 속삭였어. 타란토를 잃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니발이 얻은 항구 하나로 이탈리아를 다 잡은 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